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무려 64% 넘게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사실상 멈춰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집값이 드디어 잡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걱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달 내는 전세와 월세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정책이 왜 우리 집 전세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는지 그 누구보다 알기 쉽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내 집 걱정, 전세값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꽉 조이겠다고 발표한 그 주,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단 577건에 그쳤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 1,600건이 넘게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불장이라고까지 불리던 강남 3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송파구는 일주일간 아파트 매매가 단 1건이었습니다. 24건에서 단 1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서초구 역시 15건에서 1건으로, 강남구는 76건에서 24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동네가 막혔으니 이제 좀 저렴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나 금강구로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구는 좀 다를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지역들 역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이미 도장을 찍었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줘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서울에서 취소된 아파트 거래만 300건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미 계약한 사람은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전세 세입자마저 대출이 막히니 돈을 구할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거래가 없으니 집값이 떨어지겠네. 잘 된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경제 원리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래량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새 집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택 공급의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한번 수치를 보시죠. 내년 2026년에 서울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약 2만 8천 가구입니다.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내후년 2027년입니다. 입주 예정 물량이 8,800가구에 불과합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81%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공급 절벽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보통 34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착공 실적, 즉 첫 삽을 뜨는 아파트의 수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공 실적마저 최근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서울의 새 아파트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저렴한 주거지가 되어 주었던 곳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진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를 짓는 사람도 들어가려는 사람도 모두 겁을 먹고 떠나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해에 2만 가구 이상 지어지던 다가구 연립 주택이 작년에는 1만 4천 가구, 올해는 5월까지 겨우 1,800여 가구만 지어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작년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수준입니다. 아파트도 없고 빌라도 없는 그야말로 주택 부족 시대가 눈앞에 닥친 겁니다. 이제 왜 전세값 폭등이 우려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대출을 막아서 억지로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곳이 필요한 전세 수요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아이 학교를 옮기든 우리는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전세 계약은 2년마다 돌아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새 아파트는 씨가 마르고 있고 대안이었던 빌라조차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세로 나올 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3만 건이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금 2만 4천 건 수준으로 26%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까지 옥죄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새로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로 흩어져야 할 전세 수요가 이제는 갈 곳을 잃고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빌라 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흑석동의 한 유명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의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계약이 같은 날 2건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2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법에 따라 5%만 올린 7억 8천만 원대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무려 10억 원의 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누구는 갱신했다고 8억 원에 살고 누구는 새로 들어온다고 10억 원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전세 매물이 더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에 오른 가격이라도 무조건 잡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전세가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월세로 이어집니다.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으면 그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어나고 결국 우리의 주거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더 큰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전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전세로 나올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대출 규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꿎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래가 멈춘 시장을 보며 안심할 때가 아니라 곧 닥쳐올지 모를 전세 대란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추적해 나가겠습니다.